이게 근데 제 경험상 이 길이 가는데 기름도 많이 먹고 가는 길에 주유소 많이 들려야 되고 하는데, 예, 가다가 만약 기름 떨어지면은 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방금 전에 뭐 사기에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제 대표님이 윤 대통령 당선이나 이런 것에 뭐 양두구육이라고 하지요.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뭐 출마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양두구역이란 말을 제가 썼을 때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맥락에서 한 겁니다. 그때도 저는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뀌어라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은 저한테 지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고,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정말 냉정하게 그 상대였던 분이 좋은 대안이 되지 못했던 것, 개고기만 못했던 것을 한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의 탈을 뒤집어 쓴 개고기였다 해가지고 그 상대편에 서 계신 분이 먹을 수 있는 고기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발전하고 확단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지금 탄핵의 분위기 속에서 제1야당이 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내놓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가진 가장 좋은 카드를 뽑아 들어보십시오. 그게 국민을 위한 옳은 선택일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예.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좀 빠르게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신당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게 좀 크게 개선은 안 된 것 같아서 그 안에 좀 지지층을 확 끌어당길 그런 보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 개혁신당이 걸어온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불강하다는 평가, 그 종편에 나와서 평론하는 평론가분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해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이준석이 과연 창당이나 낼 수 있겠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주역이었지만은 당당하게 해냈습니다. 그것도 저는 여느 사람들이 창당하는 것처럼 브로커나 아니면은 당원 명부 사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까지 배출하는 그런 정정당당한 선거를 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것처럼 저도 편하게 정치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때로는 덩어리즘에 의지해보고 싶기도 하고 편하게 정치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 덩어리즘에 의존해가지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 지금 저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많은 의구심과 그리고 비판의 지점들, 어쩌면 저 개인으로서도 당대표 하겠다 그랬을 때 들었던 비아냥이기도 하고요. 네. 뭐 참가의 의의를 두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 좀 답했습니다. 최고위원까지 많이 해봤는데 당대표 되려고 하는 거지 왜 내가 참가의 의의를 두고 당대표 선거에 뛰겠느냐. 그걸 증명하는 데는 3주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탄에 나갈 때 젖자 싸려 나가는 거냐고 물은 사람 많았습니다. 네. 아니죠, 이기려고 나가는 거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당당하게 얘기한다면은 이길 각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길 각을 보고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네. 네, 의원님 그 대한민국 사회 정치 양극화, 네. 계엄이랑 탄핵 거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는 말들 나오는데 아까 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부분 같이 읽혔고 혹시 뭐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의원님이 생각하는 해법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사회적 효율을 끌어올리는 아주 큰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2012년부터 이어져 왔던 논쟁은 복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나눠줄 수 있냐에 대한 논리, 그걸 개발하는 게 우리 정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논쟁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논쟁은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따라서 논쟁했던 부분이겠죠. 하지만 AI와 로봇의 대두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도전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로봇과 AI의 생산성보다 떨어지는 순간부터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한 푼도 못 받는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전 여기서 AI와 로봇의 발전 속도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사탕 발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정치의 권력을 잡으면은 25만 원을 주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젊은 세대가 알도록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어쩌면 냉혹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더 많은 시간을 사람의 개발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정규 교육을 마친 사람도 나이 50이 돼가지고 60이 돼서 다시 한번 재교육에 사회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과거에 배움이 부족했기 때문에 방통대에 가고 뒤늦게 기술을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은퇴 전까지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교육하고 일신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에 맞게 사회체계를 바꿔나가지 않으면은 저는 대량 실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어떤 복지 논쟁도 무의미한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 문제를 제가 힘주어서 강조했지만은 정말 냉혹할 정도로까지 교육의 강도를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일제 성취도 평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학생들이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대책이라도 세울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줄 세우기다, 위화감 조성이다 이래 가지고 교육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 선택을 할 기반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갑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교육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정치 양극화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지성과 반지성의 대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우병 시위를 논리적으로 비판했던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붙들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자기 모순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광우병에 대해서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광우병에 대해서는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내 가족의 먹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감성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나름 또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로 비판해야 되는 것인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들이 이런 선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양극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합리적인 대중의 이성과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중은 토론의 장이 펼쳐지고
논리적인 고민회장이 펼쳐지면은 이런 사안에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역량을 갖춘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모론이 판을 치고 선동이 갈수록 격화되는 이유는 책임 있는 지도자여야 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셀럽들이 오히려 그런 토론회장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론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거면은 황교안 대표, 민경욱 의원,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전환기 씨, 이런 분들 모두 토론의 장에 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 것은 보수든 진보든 아니면 나머지 어떤 정파의 지도자든지 간에 영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수상이 나와가지고 야당 당수랑 1대1로 면전에서 계급장 떼어놓고 토론하는 문화가 있을 때, 그 정도 실력을 갖춘 정치인들이 우두머리가 돼서 정치할 때 대한민국의 양극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수준 높은 토론이 함께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해줄 그런 능력을 갖춘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네. 네. 그 황교안이나 뭐 강사께서 이제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나서지 않는 이유를 뭐 황교안 대표가 토론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아니면 전환기 씨가 토론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그 언더에서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밝은 세상을 보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작은 왕국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적어도 황교안 대표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내시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시고 무엇보다도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공안검사로서 이름을 날리시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하셨을 분이 본인이 놓인 정치적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은 황교안 대표는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국민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허접한 음모론으로 보수 세력이 집권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대법원 판결로서 이미 다 결론이 났고 120여 건에 달하는 선거소송에서 전부 다 사실관계 확인된 상황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선동에 나선다? 저는 거기서부터가 이미 그분들은 정상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환길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아주 원색적으로 이준석이가 뭘 몰라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방송에 나가시고 얘기하시고 그러던데요. 적어도 그 학생들이 강의하시는 분이라면 좀 그렇게 매니악한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정치라는 공간에 발을 반쯤 들여놓으신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아무 말 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할 거면은 논박당할 용기와 각오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큰 소리만 내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담론이 소화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황교안, 민경욱, 전한길 코칭 생략하고 이분들 적어도 양심이 있으시면은 토론회 장에 나오십시오. 네. 제가 24시간이라도 토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그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